호족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무슨 제도 실시? 그렇죠. 과거제 실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과거제이기 때문에 정말 비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광종의 과거제. 이를 통해서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자, 두 번째 태종 가겠습니다. 태종하면 본명이 뭡니까? 이방원.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결국 왕이 된 사람. 그만큼 왕권 강화에 욕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영의정이다, 좌의정이다, 우의정이다 그분들이 주도하는 거 싫어요. 모든 업무는 내가 직접 보고받을 거야. 그래서 육조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직접 보고받아요. 육조라고 하면 이호, 예병, 형공. 이호, 예병, 형공에다가 조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백성들 여러분들 잘 통제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호패법 같은 경우는요 별표를 많이 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겠죠?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호패법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인데요. 주민등록증 지금은 남녀가 모두 같지만 그 당시는 누구만 같더라? 그렇죠. 남자만. 그래서 남자들에게만 나눠줬다. 단 양반만 준 거 아니에요. 평민만 준 거 아니에요. 누구까지? 천민까지 다. 두셨어요? 이렇게 준 이유는 남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또 남자들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군대 와야 되겠죠? 군대 오게끔 하는 걸 군역부가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고요. 자, 이번에는 사병을 혁파시켰대요. 여러분 사병이 뭡니까? 왕이 아닌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개인의 군대를 사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병 없애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신문고를 설치해서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였더라. 자, 이번엔 세조가 나옵니다. 세조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세종대왕이 둘째 아들이죠.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종이 왕이 됐지만 워낙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단종. 너무 어린 분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왕보다는 신하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이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분이죠. 됐나요? 시험에서는 이 두 분들의 특징, 왕권 강화 잘 물어봐요. 자, 이번에 영조와 정조는요. 여러분들도 정말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영조와 정조가 등장했을 때 조선에서는 붕당 들기에 대립이 조금 심했었죠. 그래서 왕권마저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영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행한 정책이 바로 뭡니까? 탕평책. 그렇죠.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왕이 여러 붕당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는 걸 말하죠.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탕평비를 딱 세워서 제발 얘들아 싸우지 마라 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당시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돼요. 백성들 세금 문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군포 내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기존에 두 필 내던 거 한 필만 내면 군대 안 가도 돼 라고 줄여준 것이 균역법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영조의 노력에도요 안타깝게 자신의 아들을 못 지켰어요. 알고 있죠?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는 결국 붕당 간의 여러 가지 싸움에 휘말려서 그 뒤주 안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왕이 됐던 정조는요 훨씬 더 강력하게 왕권 강화를 추진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규장각을 설치해서 똑똑한 인재들을 막 키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정약용. 그 정약용이 주도해서 세웠던 것이 있어요. 수원에 뭐뭐를 건설했대요. 뭡니까? 그렇죠. 화성. 됐나요? 자, 서울주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등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제가, 유득공. 박제가, 유득공.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동안 법에서는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장사 못하게끔 하는 막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애줍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던 많은 왕들의 업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거라고 기대해요. 자, 마지막으로 보는 주제는요. 왕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주제 속에서 제가 묶어봤냐면 새로운 사회를 꿈꿨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 사람이래요. 이름에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시죠? 내용 볼게요. 자, 최치원이 왜 새로운 사회를 꿈꿉니까? 그 같은 경우는요, 당나라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만은 신라에 돌아오니까 넌 진골이 아니잖아 라면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의 신분은 육두품이에요. 예, 맞아요. 육두품 출신이라고 하는 그 한계로 인해서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기 산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의 글이 담겨져 있는 개원 필경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호족. 앞서 봤죠? 신라말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 지방마다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 같은 경우는 많은 토지도 가지고 있고 많은 군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내가 성주야, 장군이야 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세력을 키우고 그들 중에서 궁예랑 견훤은 나중에 후백제와 후고구려도 세우게 됩니다. 자, 만적. 만적이라고 하면요. 왕후장상에는 씨가 따로 없다. 왕후장상에는 씨가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분 해방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냐면 무신정권기. 이때 고려의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리면서 만적은 이런 꿈을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실패로 끝냈지만 주장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정약용, 박지원, 이분들은 너무 익숙해요. 이분들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누가 된다고요? 실학자들이 됩니다. 실학자들은요, 성리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라고 생각을 하죠. 정약용과 같은 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 많았어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았죠. 자, 그래서 우리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지만 농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 이익 이런 분들 묶어서 중농주의 실학자라고 불러줘요. 되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수탈을 해요. 그래서 지방 관리들아, 백성들을 그렇게 수탈하면 안 돼 라면서 지방 관리의 바른 자세를 담은 목민심서를 집필하기도 해요. 이분은 책을 500여 권 대단하게 집필을 많이 하셨죠. 그중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자, 반면에 박지원 선생을 비롯해서 박제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청나라를 다녀오시면서 토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상공업 발달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특히나 박지원 선생의 이런 생각. 상공업이 발달해야지만 조선이 부유해질 거야. 어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분이 청나라 다녀오시고 그 내용